마서린의 장례식은 사실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손녀를 미끼로 삼아 수술실 살해 시도까지 감춰온 채화영을 한 번에 끌어내리기 위한 함정이었죠. 수술대 위에서 살아 돌아온 마서린, 기억을 되찾은 정숙희 마은혜, 그리고 마 회장까지 한자리에 모인 의료윤리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와 집, 거실, 도청 녹음이 동시에 틀어지는 순간 30년 동안 거짓말로 버텨온 채화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버립니다. 성형수술 도중 죽은 줄 알았던 마서린은 사실 마 회장의 지시로 몰래 살려져 병원 지하에 숨겨지고 장례식과 의료윤리 회의는 모두 채화영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성형센터 수술 당일 복도 CCTV와 비상 마이크에 잡힌 음성이 공개되며 끝나면 바로 옮겨 깨어나기 전에 서류부터 처리해라는 채화영의 통화 내용과 수술 전날 집, 거실 도청 녹음 속 깨어나서 말 많아지기 전에 조용히 보내자라는 발언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여기에 심장 멈추면 2번 깨우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집도의의 증언, 해외 이송 지분 위임 서류까지 한꺼번에 깔리면서 회장 앞에서 이 모든 걸 보호라고 포장해온 채화영의 거짓말 패턴이 완전히 깨집니다. 마서린은 엄마가 내 얼굴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지우려 했다고 선언하고, 정숙희는 이건 보호가 아니라 계획된 의료 살해 시도라 이름 붙이며, 마 회장은 마침내 은혜는 내 딸, 서린은 내 손녀라고 공식 선언에 판을 뒤집고 다음 무대를 드림호텔 30주년 행사장으로 옮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세안대학병원 별관, 의료윤리 교육실. 평소라면 신입 간호사 교육이나 정기 세미나를 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2026년 5월 24일, 이 방 안 공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고 천장에는 프로젝터가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정면을 가로지르는 긴 테이블 뒤로 익숙한 얼굴들이 차례로 자리 잡고 있었다. 마대창 회장이 가장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 병원장, 재단 이사들, 수술실 팀장, 마취과 과장이 차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맨 한쪽 끝, 약간 떨어진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정숙희, 마서린. 정숙희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예전처럼 허공을 헤매는 눈빛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던 불안한 버릇도 보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눈이 또렷했고 표정이 정돈되어 있었다. 서린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다. 수술대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피부색이었다. 하지만 두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 눈은 방 안을 한번 훑어본 뒤 곧 정면의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교육실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잔잔한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가 들어왔다. 발걸음은 느긋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채화영이었다. 회의라고 해서 왔는데.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풀세트로 모였네요. 그 말에는 늘 하던 식의 가벼운 농담과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습관이 섞여 있었다. 병원장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은 정기 교육이 아니라 수술실 안전과 VIP 보호자 출입 관련 특별 점검 겸 회의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시고. 마대창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오늘 자리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채화영은 중간쯤 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갔다. 의자를 당기던 순간 시선이 마주쳤다. 방 끝자락. 낯익지만 전에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두 얼굴. 정숙희, 마서린. 순간적으로 굳는 것은 채화영 쪽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한두 초에 불과했다. 곧 다시 웃음을 올린 채 자리에 앉았다. 다들 모이기 힘든 분들인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음을 던졌다. 병원장은 굳이 답하지 않았다. 회의가 곧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답은 충분했다. 병원장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고 일어섰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VIP 환자 관련 수술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스크린에 첫 장의 슬라이드가 떠올랐다. 수술 건수, 합병증 비율, 보호자 민원 건수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5월 초에 있었던 한 성형센터 수술건을 사례로 삼아
수술실 내외부 CCTV와 보호자 서류 구조를 함께 검토하려 합니다. 채화영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성형센터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개인정보 보호는 괜찮습니까? 물론입니다. 병원장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환자 얼굴과 이름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재단과 병원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니 비밀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대창이 한 줄을 덧붙였다.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짚으면 된다. 그 말은 곧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이었다. 병원장이 조용히 리모컨을 눌렀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 위에 첫 영상이 떴다. 2026년 5월 7일 오전 8시 47분. 세안대학병원 성형센터 7층 복도 수술실 앞. 시간과 날짜가 화면 한쪽 구석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얀 복도. 수술실 앞 대기 의자 몇 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오가고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카메라는 복도 한쪽 끝을 넓게 잡고 있었다. 화면 안 복도 끝 창가 근처에 누군가 서 있었다. 긴 머리, 검은 옷,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실루엣만 보더라도 평소 병원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났다. 전날 서린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수술 들어가기 바로 전. 그녀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말 같기도 했다. 영상 속 인물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팔꿈치를 벽에 기댄 채 편안한 자세로. 마치 여유 있는 사람처럼.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저 복도의 분위기만이 무음으로 재생될 뿐이었다. 병원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첫 번째 영상은 성형센터 수술 당일 보호자 동선입니다. 음성은 기록되지 않은 카메라라서 화면만 있습니다. 정숙희가 조용히 한 줄 덧붙였다. 소리 없는 영상이지요. 채화영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멀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영상 조작도 많고 화질이 좋지 않으면 누구든지 오해받을 수 있죠. 저도 저런 옷 자주 입으니까요. 교육실 안 몇몇이 미묘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다. 먼저 선 긋고 들어가기. 언제나처럼 말로 판을 선점하는 방식. 마대창이 스크린을 한번 보고 나서 병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화질 더 좋은 건 없나? 있습니다. 병원장이 바로 대답했다. 같은 날 다른 각도의 카메라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두 번째 영상이 떴다. 2026년 5월 7일 오전 8시 49분. 성형센터 7층 수술실 문 바로 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 오른쪽 위에 카메라 번호가 찍혀 있었다. CAM 7-2GOM. 이번 화면은 복도를 멀리서 찍은 것이 아니라 수술실 문 앞 공간을 훨씬 가깝게 잡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통화하던 사람이 화면 안으로 더 크게 들어왔다. 긴 머리, 깔끔하게 손질된 헤어라인, 검은 재킷, 가늘고 긴 손가락, 숙여졌다가 고개를 드는 옆모습. 이제는 얼굴 윤곽이 분명히 보였다. 아무 말이 없어도 이 방에 있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채화영이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복도를 비추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말하는 내용을 대략 짐작하게 했다. 끝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면 바 마이너스로 온 마이너스겨. 서린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병원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상이 충분히 사람들 눈에 담기기를 기다렸다. 채화영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화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곧 진실은 아니에요. 영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 병원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전날 저 옷 입었다고 해서 그 말이 꼭 수술에 관한 말이라는 보장은 없죠. 다른 일로 통화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말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하지. 채화영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올렸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영상도 얼마든지.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자는 거다.
마대창은 다시 병원장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병원장은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듯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화면 왼쪽 아래에 작은 표시가 추가되었다. 오디오 동시 재생 복도 환경음 포함. 조금 전과 같은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함께 흘러나왔다. 발자국 소리, 수술실 문 여닫는 소리,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간호사가 서로 주고받는 짧은 대화,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알림음. 그 위로 또렷한 목소리 하나가 뚜렷하게 섞였다. 응, 곧 들어갈 거야. 맑고 단단한 중저음. 이 방 안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영상 속 사람의 입이 움직였다. 끝나면 바로 옮겨. 화면 속 입술 움직임과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정확히 일치했다. 깨어나기 전에 서류부터 처리해. 짧은 침묵. 복도 소음이 다시 이어졌다. 교육실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 오디오는 병원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수술실 복도 비상벨 옆에 설치된 보조 마이크에 자동으로 녹음된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나 비명, 이상 음성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덕분에 복도 대화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조용히 말했다. 영상만으로는 모르는 것들이 소리를 들으면 보이죠. 채화영이 입술을 달싹였다. 잠깐만요. 그녀는 손을 들었다. 전화를 통화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말한 서류는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 관련 서류예요. 해외 회복 치료 동의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치료 비용 관련 서류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다. 실제로도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 계획에 대한 서류를 여러 장 작성시키곤 하니까. 정숙희가 그 말을 끊었다. 해외 회복 치료 동의서, 긴급 이송 확인서, 보호자 권한 위임장, 지분 관리 위임장. 그녀가 하나하나 단어를 꺼낼 때마다 테이블 위 서류 제목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 서류들이죠. 병원장이 자리에 앉은 채 서류를 펼쳐보았다. 맞습니다. 마서린 양 성형수술 동의서 뒤에 첨부되어 있던 서류들입니다. 5월 7일 수술 전 보호자 서명 완료된 상태였고요. 그는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환자가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의식이 없거나 회복 불가 상태일 시 즉시 해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페이지를 넘겼다.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재산적 권한은 보호자 최화영에게 위임한다. 테이블 위 서류가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최화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요즘 VIP 환자들한테는 다 그렇게. 혹시 모를 상황이란 게 뭡니까? 마대창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내 손녀가 수술 도중 죽거나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는 최화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기까지 가정한 서류를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다 써놨다. 병원장은 스크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영상은 필요 없었다. 지금부터는 말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조명이 조금 더 켜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최화영은 끝까지 표정을 관리하려 했다. 요즘 세상에 보호자가 대비 안 해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회장님 상태도 그렇고 회사 상황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정숙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소와 달리 그녀가 일어서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흔들리던 눈빛 대신 또렷한 눈동자. 애써 웃으며 넘기던 입술 대신 단단히 담은 입. 영상도 봤고 서류도 봤고 소리도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투박한 기기였다. 이건 집에서 나온 소리예요. 병원장이 눈을 크게 떴다. 집에서요? 네. 정숙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거실에서. 5월 6일 밤 수술 하루 전날에요. 녹음기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옮기며 정숙희가 말을 이었다. 오장미가 예전에 설치해줬던 장치가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거짓말하고 다니던 시절에 제가 몰래 들으려고 숨겨둔 건데 잊고 살다가 이번에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오장미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님, 그걸 아직도. 나도 잊고 있었지. 정숙희가 장미를 보며 웃었다. 근데 설인이 수술 들어가기 전날 화영 씨가 우리 집에 와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해서 장미방을 뒤졌더니 그대로 있더라고. 그녀는 병원장을 향해 물었다. 틀어도 되겠습니까? 마대창이 먼저 대답했다. 틀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깐의 잡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그 뒤를 이어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이어졌다.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튀어나왔다. 네, 수술 예약 잡혔어요. 최화영의 목소리였다. 연설할 때의 또렷한 발음이 아니라 집안에서 편하게 통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그 집에 성형수술한다네. 얼굴 정리 좀 해야지 TV에 비칠 텐데. 잠시 뒤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조금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 누구인지 정확히 짚기 힘들지만 익숙한 느낌의 음색이었다. 그냥 그때처럼 하면 돼. 정숙희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한도윤 씨 목소리예요. 예전에 엄마 뒷조사하러 왔다던 그 사람. 녹음은 계속되었다. 수술 끝나기 전에 서류부터 다 정리해. 깨어나서 말 많아지기 전에. 화영 씨, 그건 좀. 나도 엄만데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짧은 웃음이 뒤를 이었다. 마치 아무렇지 않게 농담하는 사람의 웃음 같았다. 걱정 마. 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처리할 거야. 애도 보호하고 회장님도 보호하고 집안도 보호하고. 단지 조금 조용하게 보내줄 뿐이지. 녹음이 그 부분에서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아마도 자동 감지 기능이 작동한 듯 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정숙희가 녹음을 멈췄다. 예전엔 이런 말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제가 5살짜리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다들 마치 어제 일이라도 되는 양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이제는 들리더라고요. 그녀는 한 단어씩 짚어나갔다. 수술 끝나기 전에. 서류부터 다 정리해. 깨어나서 말 많아지기 전에.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조용하게 보내줄 뿐이지. 그녀는 눈을 들어 최화영을 바라보았다. 이건 나쁜 귀로 들어도 착하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최화영이 재빨리 말을 꺼냈다. 저건 맥락이 잘린 거예요. 녹음이라는 게 앞뒤 자르면 얼마든지 오해. 앞뒤도 있어요. 정숙희가 바로 말을 받았다. 근데 들을수록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져왔어요. 병원장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은 이야기였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테이블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술실 담당 의사였다. 마서린 수술을 맡았던 그 의사.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다. 5월 7일 저는 마서린 양 성형수술 집도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직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신 건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시며 얘기를 나눴죠. 최화영의 시선이 의사에게 꽂혔다. 기억하실 겁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수술 도중이나 후에 심장이 멈추면 2번은 깨우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건 마서린이 본능적으로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진짜 하셨어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는 엄마로서 아이 고생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녹음과 서류, 복도 영상까지 다 모아서 보니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그 말이 그냥 불안한 엄마의 하소연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화영이 의사를 향해 돌았다. 당신 지금 자기 살려고 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무슨 실수했는지 나 다 아는데. 수술 기록은 이미 다 검토했습니다. 강백호가 서류를 넘기며 끼어들었다. 마취량, 수술 시간, 수술 과정, 회복실 이동.
모두 규정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건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 서류 구조와 보호자가 남긴 말들 뿐입니다. 그의 말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정숙희가 조용히 말했다. 전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만 해볼게요. 손가락이 하나씩 접혔다. 딸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죽거나 깨어나지 못해도 되는 서류를 준비했다. 그 전날 밤 깨어나서 말 많아지기 전에 처리하자고 했다. 의사에게 심장이 멈추면 2번 깨우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걸 보호라고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잠시 침묵. 수술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이런 걸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말을 또렷하게 끊어 말했다. 계획된 의료 살해 시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교육실 안의 공기 밀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채화영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지 못했다. 설인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짚으며 버텼다. 전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수술실 안에 누워있던 게 저예요. 모든 시선이 설인에게 향했다. 마취 주사 맞기 직전에 엄마 얼굴이 제 위에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괜찮을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던 미소였다.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했어요. 얼굴 예뻐지면 너도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라고도 하고요. 그때의 말을 떠올리자 설인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눈을 들어 채화영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고치려던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였다는 걸요. 정숙희가 조용히 설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저는 엄마가 목걸이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설인의 말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할아버지 금고에서 꺼낸 목걸이랑 정숙희 어머니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맞춰보던 것도 봤어요. 그걸 알고 있는 제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한텐 없어졌으면 하는 애였겠죠. 채화영이 설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설인아, 엄마는 그렇게까지. 엄마는. 설인이 말을 끊었다. 가슴에 손 얹고 스스로 생각해봐요. 그녀는 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박았다. 성형수술 핑계로 저를 수술대에 눕혔어요. 수술 끝나기도 전에 제가 깨어나지 못해도 되는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의사한테는 심장이 멈추면 2번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얹었다. 이걸 보호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면 제거라고 부를 거예요? 그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크게 일그러졌다. 그때 교육실 뒤쪽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왔다. 강백호가 일어나며 말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 쪽을 향해 손짓했다. 재단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법률 자문입니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바로 말을 이었다. 오늘 회의 전에 방금 보신 영상과 녹음 파일, 서류 복사본을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이 채화영 쪽으로 향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이 사안은 더 이상 가족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단계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이건 가족들 사이의 오해고 감정이 섞인 상황이라. 오해라면 수사가 밝혀줄 겁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과 제시된 자료는 전부 기록했습니다. 병원장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 햇빛이 조금 기울어지고 있었다. 병원 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을 타고 흘러갔다. 마대창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 테이블 위에는 아직 열지 않은 물병과 작은 약 봉지가 놓여 있었다.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다. 회장님. 강백호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백호와 함께 서린, 정숙희, 오장미가 차례로 들어왔다. 마대창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린이었다. 서린아. 그가 손짓했다. 이리 앉아. 서린은 소파 옆자리에 살포시 앉았다. 자세를 잡고 앉기 전에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켰다. 할아버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마대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그의 목소리는 울퉁불퉁하게 갈라져 있었다. 관뚜껑 닫힌 사진도 보고 부고도 보고 널 떠나보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던 게 며칠이나 됐다고.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다. 근데 방금 내 눈앞에서 네가 서 있는 걸 봤다. 서린이 애써 웃어 보였다. 저도 할아버지 얼굴 다시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정숙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그녀는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놀라긴. 마대창이 피식 웃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놀란 날이 몇 번이나 되겠냐. 오늘이 아마 손꼽힐 거다. 그는 정숙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은혜야. 그 한 단어에 정숙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예. 그녀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저예요. 은혜. 마대창의 눈가에 다시 붉은 기운이 번졌다. 미안하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렸다. 저도요. 정숙희가 웃었다. 평생 제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오장미가 그 둘을 보며 살짝 눈물을 훔쳤다.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엄마가 누구인지, 회장님이 누구인지. 강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아닌지도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마대창이 다시 말을 꺼냈다. 아까 교육실에서 난 마지막으로 화영이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어.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뭐라도 해명할 여지를 주고 싶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하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녹음까지 듣고 나니 더는 못하겠더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보내겠다는 말을 그 입으로 하는 걸 듣고도 내가 뭘 더 감싸줄 수 있겠냐. 정숙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 지키려고 우리 모두를 밀어냈어요.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제 이름도 빼앗았고 서린이 목숨도 빼앗으려 했고 회장님도.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다. 서린이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웃었다. 그래도 오늘 약병은 못 갈았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가볍게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할아버지도 눈 뜨셨고 강혁 오빠도 멈췄고. 아직은 우리가 조금씩 이기고 있는 거죠. 마대창이 서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제를 돌렸다. 근데 이긴다는 게 화영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 의미하진 않을 거다. 강백호가 뒷말을 이었다. 네. 법적인 책임은 오늘 자문 변호사랑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서린이 물었다. 백호는 테이블 위에 새 서류철 하나를 올렸다. 이 집판을 제대로 다시 짜는 일입니다. 서류철 첫 장에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다. 세안그룹 가계도 및 법적 상속 구조 정리 초안. 마대창이 그 문서를 내려다봤다. 이걸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냐? 오늘을 그냥 채화영 하나 잡은 날로 끝내면 내일이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강백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사람만 하나 바뀌었지 구조는 똑같으니까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대신 움직이는 사람이 앞에서 칼을 쥐는 구조.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자리에 어제까지 화영 씨가 있었고 그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겠죠. 정숙희가 천천히 물었다. 그럼 구조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네.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인정을 안 하는 한 법적으로도 엄마는 이 집 사람이 아니고 서린 씨도 그냥 남의 집 애일 뿐입니다. 화영 씨 같은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항상 생기는 거죠. 마대창이 서류를 덮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오늘 여기서 먼저 하고 싶구나.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은혜는 내 딸이다.
정숙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마대창의 시선이 서린에게 향했다. 서린이는 내 손녀다. 그 말은 선언이자 확정이었다. 이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법에도 종이에도 그대로 남게 하겠다. 강백호가 서류철 안쪽을 펼치며 말했다. 오늘 회장님 말씀이 정식 문서로 정리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호자 변경 신청, 상속인 정정 이런 것들이요. 서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근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다. 이거 복수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정숙희가 먼저 대답했다. 복수이기도 하고 복원이기도 하지. 그녀는 서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화영 씨가 우리 자리 빼앗았잖아. 지금은 그 자리 되찾는 게 그 사람한텐 제일 큰 벌이 될 거야. 오장미가 거들었다. 누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사이다예요. 내가 평생 갖고 있던 것들, 사실은 원래 우리 거였어라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서린은 그제서야 조금 웃었다. 그래요. 우리 사람부터 제대로 자리에 꽂아놓고 시작해요. 잠시 후 병원장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다. 흰 가운 대신 평상복을 입은 다소 수줍은 얼굴. 이강혁이었다. 문 앞에서 멈춘 그는 안에 모여있는 얼굴들을 보고 고개를 떨궜다. 들어와. 마대창이 먼저 말했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첫 마디는 그 말이었다. 회장님 그리고 다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알아요. 변명할 말도 없고. 그래. 마대창이 끊었다. 내가 뭘 하려 했는지 다 봤다. 이강혁의 어깨가 더 작아졌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서린이 말했다. 하려고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게 우리한텐 중요해요.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오빠, 그날 회장님 눈 뜬 거 보고 멈췄다면서요. 네. 이강혁이 겨우 대답했다. 날 이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린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정숙희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남남 이름은 잘 안 기억하는 분이야. 마대창이 눈을 흘겼다. 안 그래도 요즘은 더 까먹는데. 그는 다시 이강혁을 바라보았다. 네 엄마 이름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이강혁의 눈이 커졌다. 예전부터 생각했어. 내가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다면 너 같은 얼굴이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른 거야. 마대창이 말했다. 내가 한 짓은 분명 잘못이다. 그건 아무도 부정 못해. 하지만 네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까지 밀려갔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다. 정숙희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나 때문에 네가 더 힘들었지. 그녀는 미안한 눈으로 말했다. 사칭이니 뭐니 욕 들을 때마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너였으니까. 이강혁이 눈을 깜빡였다. 근데 이제 알았잖아. 정숙희가 웃었다. 네 엄마가 누군지, 네가 누구 아들인지. 서린이 한마디를 더 얹었다. 그러니까 우리 편 하실래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 문장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엄마 지키려고 시작한 거면 진짜 엄마 쪽으로 와요, 이제. 이강혁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처럼 들렸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갈 수도 있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방에 남았다. 그 자체로 이미 한 발짝은 다른 쪽으로 건넌 셈이었다.